알고 보면 사소한 갈등 베스트 3 에어컨 고장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아우 이 에어컨 문제도 정말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요새 에어컨 풀 가동해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흔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에어컨이 고장 나면 특히 이제 집주인 소유인 경우에 이제 세입자 임차인들이 전화를 하죠. 에어컨 고장 나서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집주인들이 아니 관리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필터 청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요. 그러니까 에어컨 자체의 하자, 예를 들면 부품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뭐 컴프레서라든가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 뭐 냉매가스가 누출되고 있다. 이러면 수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필터 청소를 안 했거나 그래서 응축수 뭐 배출구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세입자의 돈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장 원인부터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집주인한테 연락하거나 또는 집주인이 당신 책임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서 이 책임의 원인, 고장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받는 게 필요하고 또 견적도 제대로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누가 낼지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소한 갈등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배는 새 것 같은데 커튼만 달면 와르르. 멀쩡해 보였는데 갑자기 무너지면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셀프로 해도 되는데 이제 업체에 맡기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커튼 박스라고 하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단 적이 있는데 이게 자꾸 못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잘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게 합판을 위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합판을 붙이고 공사를 해야 이게 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석고보드만 대고 하면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석고보드가 약하잖아요.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공사하는 업체한테 전화하게 되면 아니 공사했을 때 문제가 없지 않아. 당신이 사용하다가 집어당겼겠지. 술 한잔 먹고 당긴 거 아니야? 라고 할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방 대책을 알려드린다면 처음에 공사할 때 반드시 합판 보강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할 때 사진을 꼭 남겨둬라. 자, 다음 갈등은 뭘까요? 곰팡이 냄새 환기 안에서 원래 이 집 문제다. 아 이거 정말 곰팡이와의 여름이 되면 싸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골 갈등인데요. 집주인은 이거 환기 너무 안 해가지고 곰팡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고 세입자는 아니다. 나는 환기 충분히 잘했는데 이 집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원인이 집 자체의 단열이 부실해서 벽 자체가 이렇게 축축하고 차가워서 생긴 곰팡이라면 당연히 집주인 문제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뭐 한 달씩 여행을 가면서 문을 꼭꼭 닫아놔서 아예 환기가 안 돼서 생긴 곰팡이다. 그러면은 세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딱 눈으로 봐서는 누구 책임인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생기고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 책임 아니야. 우선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이전 세입자가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업체를 불러서 원인부터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풀어버리는 태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법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감정을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도 한번 집에 들어갔는데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윗집에서 물이 샜었는데 그때는 윗집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시니까 서로 공사를 할 것도 없고 깔끔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또 우리 집에 누수가 있진 않을까. 또 요즘 도시괴담처럼 뭐 환기가 잘 안 돼서 봤더니 후드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바람이 안 나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무섭거든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요즘에 사진, 동영상, 뭐 휴대폰만 들면 다 찍어 놓으실 수 있잖아요. 특히 날짜가 찍혀 있는 디지털 증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진기는 이제 촬영 일자가 기록된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서 언제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하자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문서로 통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적어도 문자라든가 SNS, 뭐 카톡 이런 메시지라도 남기면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제때 즉시 알렸다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내용 증명이나 문서로 어떤 하자가 있었고 사진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어디 부분의 문제인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 집, 나만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용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공용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나 내용, 책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공용 배관이라든가 공용 부분의 하자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부터 찾아가는 것이 맞겠죠. 또 우리는 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 맞아, 그럴 때. 전문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법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비교적 명확하다. 왜냐하면 윗집 세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집주인과 논의를 하는 것이 맞아서 순서대로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남기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뭐든 이게 증거가 중요하네요. 증거를 잘 남기는 거 그럼요. 중요하고 저 역시도 이 입주 초기 새 아파트에 입주 초기에 네. 아이 신생아 때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욕실에서 느닷없이 겨울철에 그냥 쫙 소리가 나요. 네. 그러더니 타일이 막 금이 가더니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이제 잘 수리를 받았는데 이게 남의 집 같았으면 또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속 시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겪은 그 경우에도 아랫집에서 이제 물이 샌다 해서 저희 집 올라온 건데 제가 이제 교양 있는 집주인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세입자였어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랫집 사람은 세입자한테 따져야 그렇지. 하는지 아니면 뭐 집주인한테 먼저 가야 되는지 세입자 갔다가 안 되면 집주인 가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네, 이거는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누수 책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직접 실수로 고의로 만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배관을 그 하수관에 딱 맞춰서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대충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바닥으로 그냥 대충 연결을 한 겁니다. 아니면 싱크대 물을 바닥까지, 거실 바닥까지 흘러나오게 넘치게 놔뒀다든지 이런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세입자가 세탁기 배관 잘못 연결해서 발생한 아래층 누수 사건에서 세입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수도 동포의 경우에도 수도 자체가 잘못돼서 동파된 경우에는 집주인 책임이지만 수도를 관리하지 않고 물을 좀 틀어놔야 되는 그런 한파가 있는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동파가 일어난 경우에는 세입자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장실 바닥 그리고 건물 배관 같은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에서 발생하는 누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알기도 어렵고 이 집을 뜯어볼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가 직접 알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에는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의 책임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잘못 없이 발생한 수도, 동파, 누수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인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고요. 누수든 동파든 어떤 하자든 원인의 성격과 위치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